확통, 확률. 오늘 할 건 이제 확률인데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것만 하나 보고 싶어. 1번 문제가 지금 뭐냐면 주머니에 1, 2, 3, 4 이렇게 공이 들어있잖아요. 공이 들어있는데 4개를 꺼내서 일렬로 나열하고 여기에 적혀있는 수들을 A, B, C, D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래.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률의 정의를 3가지로 내릴 수 있었잖아. 이 첫 번째가 수학적 확률이죠. 맞나요?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거든. 얘를 우리가 PA로 정의했거든. 그럼 여기서 S라는 게 뭐야? 전체 경우. 그러니까 전체 경우인데 이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확률과 통계는 기본이 얘들아 용어를 먼저 정리하는 거거든. 그럼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아요? 시행은 뭐예요? 주사위를 던지는 자체를 시행이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왔다 이러면 결과잖아. 시행의 결과가 사건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은 그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경우들을 그 집합으로 나타낸 거. 이게 표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졌어.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나오는 눈들은 이렇게 써버리면 1의 눈이 나왔다는 뜻이거든. 2의 눈 해가지고 6의 눈까지 가질 수 있죠. 이게 표본 공간이죠. 빨리 와. 그렇군요. 응, 빨리 와. 그 프린트 여기 있어. 이것도요? 그거 아니야. 아, 젤리도 뭐냐고? 젤리도 주시는 건가요? 아니, 내 거야. 자, 우리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왜?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수학적 확률의 정의란 표본 공간의 전체 원소 개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근원 사건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그냥 우리가 이거 사실 생각 없이 문제를 계산하거든? 그랬을 때 틀리는 문제가 1번이에요. 자, 그래서 주사위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얘고,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왔다 라고 생각해봐. 그럼 그 1이 나왔다라는 사건 A는 그냥 요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PA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 이거의 원소 개수가 6개고 이거 원소 개수가 하나잖아. 6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었다고. 이해했어? 내가 하는 말? 이게 수학적 확률의 정의야. 근데 이 주사위라고 하는 것이 1부터 6까지 만약에 쓰여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주사위가 1, 2, 3, 4, 5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해했죠? 그럼 그때 표본 공간은 뭐가 되나요? 이때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1이 나오는 경우. 맞아요? 1이 나오는 경우의 사건을 우리가 2원으로 쓰자고 했잖아요. 2가 나오는 경우. 맞습니까? 3이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경우, 5가 나오는 경우밖에 없죠. 맞아요? 내 말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1, 2, 3, 4, 5가 적혀있는 정유면체의 주사위의 경우를 보고 있는 건데, 그때의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1부터 5까지밖에 나오는 경우밖에 없잖아. 내 말 이해하고 있어? 현주 뭐가 고민이야? 아 저기 저 맨 첫 번째 그림에서 1, 1, 2, 3, 4라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저거랑 아래랑 저 상관없어. 이건 주사위를 예를 들고 있는 거라고. 이해했어? 1, 1, 2, 3, 4, 5가 적혀 있는 주사위가 있는데 거기서의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1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건을 A라고 썼을 때 얘는 2원이죠. 맞아? 그럼 우리가 이 경우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A가 일어날 확률은? 6분의 2. 6분의 2예요? 그럼 이 정의에 따르면 5분의 2잖아요. 5분의 1이잖아요. 네? 이 정의에 따르면 5분의 1이잖아요. 지금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수학적 확률의 정의란 표본 공간의 전체 원소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라고. 내 말 이해하니?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적혀있는 수학적 확률의 정의야. 근데 근원 사건은 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1이 나오는 경우가 2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이 서로 다르지. 맞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요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냐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근원 사건에 일어날 확률. 그렇지. 이런 말이 있어야 돼.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다. 확률이 같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 이해했어? 그러니까 주사위가 1, 2, 3, 4, 5, 6이라고 적혀있는 그 주사위는 1이 나오는 확률이나 2가 나오는 확률이나 뭐 6이 나오는 확률이나 모두 다 같잖아. 그래서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해도 돼. 알겠어? 그럼 얘는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다르지. 그럼 이때는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적혀있는 주사위에서는 1이 나오게 되는 확률이 6분의 2잖아. 맞아? 그럼 얘도 우리가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같게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같은 1이지만 전부 다 다르게 보고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1이라고 적혀있는 게 같긴 하지만 얘네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쓰고 아 이거 내가 계산하면 그럼 6분의 1이 나오는 게 두 가지니까 2로 계산하면 3분의 1이죠. 이렇게 계산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냐? 그럼 이게 대체 이 문제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나요? 이거 좀 메모 좀 해놓으면 안 되냐? 동영상 해놓죠. 이거 올려줄게요. 아, 네. 네, 그러면-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수학적 확률의 정의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표본 공간의 전체 원소 개수분의 그 사건의 근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수학적 확률의 정의야. 이게 확률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틀리게 풀이한 애들도 많아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풀이를 틀리게 한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뭐였냐면 5개가 들어있는 공이 있는데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 그럼 우리가 공을 꺼내는 방법이 1을 2개 뽑을 수 있어요. 1, 그 다음에 다른 숫자 이렇게 맞아? 두 번째는 1 하나, 네모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자 이렇게 뽑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여기 2, 3, 2, 4, 3, 4가 들어갈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숫자 이렇게 우리가 4개를 뽑는 경우는 일단 3을 곱할 거야.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게 2, 3, 2, 4, 3, 4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1, 네모를 일렬로 배열해야 되지. 그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4팩을 2팩으로 원래 나눠줘야 되지. 맞아? 그럼 얘가 몇 가지인가요? 얘가 지금 4, 3, 10인데 36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렇게 뽑는 경우는 이거니까 그냥 이 2, 3, 4를 다 뽑은 거지. 그 다음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팩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버리면 얘는 전체 경우의 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36 플러스 24 해가지고 60이 돼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그럼 사건이라고 하면 이렇게 뽑았어. 이렇게 뽑았는데 여기에 2, 3, 2, 4, 3, 4 들어가는 경우 말고 없죠. 그럼 위에 게 세 가지인가요? 맞습니까? 그럼 밑에 거는 2, 3, 4 들어가는 것밖에 없죠. 그럼 네 가지죠. 맞아? 그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답이 뭐가 나오냐면 60분의 4 이렇게 해서 15분의 1. 이게 답이에요, 실제로. 이게 답이거든? 이게 답인데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풀었던 애들이 대부분 이렇게 풀었어. 전체 경우의 수가 60가지고 이거를 만족하는 사건의 가질 수가 4가지다. 그래서 답도 맞았어, 심지어.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다 맞게 푼 줄 알았어. 알겠어?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 2번 문제를 풀면 답이 달라져요. 2번 문제를 풀면 달라지거든요. 자, 한번 2번 문제를 다시 봐볼게요. 일단 여기 이거 답을 구한 게 15분의 1이었어요. 이 답을 구한 게 15분의 1이었고 자, 2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2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주머니에 111234가 적혀 있어요. 111234 이렇게 적혀 있는 6개의 공 중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일렬로 나열하재. 그럼 꺼낼 수 있는 경우가 1, 3개랑 어떤 거 하나 뽑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1, 2개랑 어떤 거 2개 뽑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1 하나랑 어떤 거 3개를 뽑는 경우도 있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뽑는 경우는 2나 3이나 4니까 3가지네요. 그다음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몇 가지예요? 4가지죠? 4팩을 3팩으로 나눠주니까 12가지입니다. 맞아요? 이 경우는 요거랑 좀 비슷하죠? 36가지네요. 이해했습니까? 이 경우는 4팩. 얘는 4팩이죠. 24. 됐어? 그럼 이때는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가 72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사건의 가지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요 사건의 가지수란 요 위의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3가지죠. 맞습니까? 요 밑의 경우는 3가지죠. 이 밑의 경우는 1가지.
그래서 7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의 답을 계산해 보면 72분의 7 이렇게 나와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문제의 답이 아니에요. 알겠어? 얘는 이렇게 풀었더니 답이 나왔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풀었더니 오답이 나오게 된다고. 그럼 이 문제를 평가원에서 냈거든? 이 평가원에서 냈는데 뭐 의도하고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 풀어서 답이 나온 애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같은 일이지만 근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같은 일이지만 서로 다른 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5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4개의 공을 꺼내서 일렬로 나열하자고 했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그냥 무조건 뭐로 보면 되냐면 전체 경우의 수 그냥 무조건 뭐야? 5P4예요. 5P4. 5개 중에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으니까. 그래서 120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봐야 되잖아?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란 어쨌든 이 2가지 경우밖에 없긴 하거든? 봐봐. 그럼 이렇게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을 볼게요. 파란색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게 일단 2, 3, 2, 4, 3, 4니까 3가지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 1도 1A, 1B 서로 다른 일이라고. 그럼 얘네들은 이게 자리가 바뀌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알겠어? 6가지. 이해했어? 내가 하는 말? 자, 여기도 2, 3, 4 무조건 들어가야 돼. 여기서 한 가지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1도 1A가 와도 되고 1B가 와도 된다고. 이게 같은 일로 적혀 있지만 서로 다른 일로 봐야 한다고. 그래서 얘의 경우의 수가 2가지야. 알겠어? 그래서 확률을 구해보면 120분의 8이니까 15분의 1 똑같이 나오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해볼게요, 이거. 그럼 얘는 전체 경우의 수를 몇 가지로 봐야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 전체가 일단 6개 있잖아. 그래서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해야 되죠, 일단은. 그럼 얘는 6, 5, 4, 3이니까 얼마죠? 6, 5, 30에 360이죠. 일단 360까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얘는 일단 3가지죠. 근데 이거 자리 바꿀 수 있죠? 3패. 그러니까 얘 얼마예요? 18가지죠. 얘도 일단 3가지죠. 맞아요? 그냥 이거 자리 바꿀 수 있죠. 2가지, 6가지. 얘 우리가 하나죠. 2, 3, 4. 얘는 1A, 1B, 1C. 맞아? 이거 틀렸죠? 여기서 또 뭐 곱해야 되죠? 3C. 3C 곱해야 되죠. 뭐 얼마예요? 18가지죠. 맞습니까? 얘는 요거 하나 선택하는 가지수 3가지죠. 요거 일렬로 배열하는 거 1가지죠. 맞습니까? 얘는 3가지.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답은 360분의 요거 39니까 3으로 약분하면 120분의 13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계산했는데 얘는 2가지 방법 다 답이 똑같았지만 얘는 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2번째 풀이 한 개 파란색으로 푼 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볼래요? 1, 2번. 그리고 3번을 풀어보세요. 선생님 저 2번째 거는 네. 2번째 거 할 때 요 2, 3, 2, 4, 3, 4 3가지. 2는 요거 자리 바꾸는 거. 그럼 그냥 저기서 3개에서 2자리 그 3P 2로 해도 돼요. 예. 정리해 보세요, 여기까지. 소영이 이해해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 내용 되게 어려워요. 확률의 50%가 지금 얘기했어요. 확률의 50%. 확률의 50%를 얘기했어요.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 했어요? 예. 확률은 대부분 시험 봐서 빨리 하고 통계도 나가야 생각이에요. 오늘요? 오늘 다 못 나가겠죠? 오늘은 조건 확률까지. 근데 여기 있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일단 6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또 6P4예요. 6P4가 아까 360이었나요? 네.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뭐가 있는지 좀 나열을 해보세요. 네.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아니 될 수 있는 경우를 다 써. 중복되는 게 1이랑 2가 중복되잖아. 그럼 1, 1, 2, 2 되는 방법. 두 번째는 1, 1, 2 그리고 다른 숫자 하나 들어가는 방법. 세 번째는 1, 2, 2 다른 숫자 하나 들어가는 방법. 네 번째는 1, 1 다른 거 2개 들어가는 방법. 다섯 번째는 2, 2 다른 거 2개 들어가는 방법. 또 있나? 1, 2랑 아니다. 아니 1 하나, 2 하나도 안 했네. 6가지는 여섯 번째는 1 하나, 2 하나 다른 거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되는 경우를 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를 세 보면
얘는 몇 가지죠? 이거 순서 바꾸는 게 1 자리 바꾸는 거, 2 자리 바꾸는 거 말고 없으니까 4가지죠. 이해했죠? 얘는 여기 들어가는 게 일단은 몇 가지예요? 아니 2가지. 일단 2가지죠. 그 다음 2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1 자리 바꿀 수 있죠? 8가지. 네. 1 선택하는 거, 2 자리 바꾸는 거, 들어갈 수 있는 거 2개. 됐어? 네. 들어가는 거 1가지야. 1 자리 바꾸는 것만 2개. 맞아요? 네. 2 자리 바꾸는 것만 2개. 와. 얘는 1가지죠. 3, 4. 저 1이랑 2 선. 4가지. 아, 그러네요. 얘는 4가지죠. 1을 2나 2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16에 20에 24, 28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360분의 28이니까 뭐로 나눠지죠? 4로 나눠지나요? 네. 그럼 90분의 7 이게 답입니다. 학교 시험에 나왔었던 거예요. 복자하고. 복자하고 말고 복자하고. 어벤져스 다 봤어요? 아니요. 호크아이의 가족의 죽음을 시작으로. 어차피 안 볼 건가요? 네?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의 2번째 정의는 뭐가 있냐면, 확률의 2번째 정의가 뭐죠? 통계적 확률이에요. 들어봤어요? 통계적 확률.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지? 경험적 확률. 이런 얘기 들어봤어? 네. 우리 다 확률 시험 보는 애들 아니야? 봤잖아. 이런 거 들어봤지? 그럼 통계적 확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10번 중에 한 번만 현주가 일찍 온대, 학원에. 오케이?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게? 10번 중에 한 번. 비율.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상대도수로 불러요. 들어봤어요? 예. 그럼 100번 중에는 몇 번 일찍 오겠느냐? 10번. 그래서 10번 온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시행 횟수가 크면 클수록 요 n분의 r이 이렇게 써줄게요. 이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얼마로 알고 있죠? 2분의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거는 수학적 확률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10번 던졌을 때 7번이 앞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행 횟수를 크게 하면 할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랬을 때 그 10번 중에 뭐 한 번 이런 것들을 상대도수라고 부르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는 그 원리가 바로 큰 수의 법칙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4번이 이 통계적 확률에 관련된 문제인데 뭐 통계적 확률을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문제만 하나 볼게요. 8개가 들어있는데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보고 다시 넣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4회에 3회 골로 2개 모두 흰 공이래. 4회에 3회 골 이렇게 적었잖아. 맞아? 총 전체 공이 몇 개 있는데 8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건데 흰 공이 몇 개 있는지를 모르지. 맞아? 그럼 흰 공이 몇 개 있다고 할까? X개 있다고 하면 되지 않아? 네. 이렇게 되는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그런 X를 찾는 게 문제라고. 이게 그 문제의 풀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요거 계산 가능하죠? 계산해볼까요? 자, 4분의 3. 자, 우변은 분모는 어차피 2가 다 약분되겠네요. 그럼 요 우변에 내가 뭐 쓸 것 같아요? 8, 7에 56. 2는 다 약분하고 분모 분자에. 얘는 X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쓰겠죠? 네. 그럼 얘네들이 곱해볼까요? 얘네들을 곱하고 그럼 4x 제곱 빼기 4x가 얼마예요? 168인가요? 맞습니까? 3, 6, 18, 3, 5, 15니까 그럼 4로 약분이 가능하네. 4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 42. 그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지? 6, 7. x 빼기 1 x 플러스 6이니? 그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자연수니까 얼마다? 7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또 많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확률을 하기 전에 5번을 한번 풀어보면 자, 5번 어떻게 풀까? 자, 5번은 수학적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 여러분들 문제의 대부분이야. 한 70%야. 7, 80%가 수학적 확률이야. 자, 1부터 2n까지가 있어.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수를 뽑재. 그럼 이런 건 다 어떻게 하냐면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세.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ENC2. 그렇지, ENC2지. 근데 두 수의 차가 n 이상이 되는 확률을 구하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줘야 되잖아. 그럼 두 수의 차가 n 이상이 되는 경우는 처음에 1이 나왔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n 플러스 1이나 아니면 n 플러스 1 이런 게 나와야 되지. 네. 2n까지 가능하지. 요거 몇 개야? N. 요거 n개잖아. 맞아? 그 다음 처음에 2가 나왔어. 그럼 n 플러스 2부터 2n까지 가능하지. 얘는 몇 개야? n-1개지. 네. 그럼 맨 마지막에 n일 때 2n인 거밖에 없지. 요거 한 개. 됐어? 네. 이거 다 더하는 게 내가 구하고 싶은 경우의 수네. 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몇 가지야?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개죠? 네. 1부터 n까지 더하니까 그럼 분모는 뭐가 돼? 얘는 얼마야? 2n에 2n-1을 뭐로 나눠줘? 2로 나눠줘야 되지. 네. 2 약분했네. 그럼 n 또 약분하네. 그럼 답은 얼마야? 4n 빼기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와.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정리해보세요. 다 했나요? 빨리 할 게 많아요, 빨리. 오늘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죠, 얘들아. 시험 끝났으니까. 오늘 뭐 해요? 요거 확률 다 할 거예요, 조건만 까지. 이거 하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참실수 풀어야죠. 못 봤어요. 참실수 확통 가져오세요. 네. 너기출 아니었어요? 너기초 확통? 너기초 확통도 해. 그것도 어차피 숙제니까. 맞네. 일단 참실수 먼저 확통하고, 나 너기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도형이랑 공간 벡터 해야죠. 와. 그럼 이제 여러분들 범위는 다 나가는데 2월 보고서 또 대비하면서 할 게 많아요. 와. 미적분투 또 다 까먹었잖아요. 아니에요. 헐령이에요. 2번 답이 뭐겠어, 그러면? 지워도 돼? 아니요. 왼쪽은 지운다. 자, 5번에 2번 보면 세수를 뽑지.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야? ENC 3. 그렇지, ENC 3이죠. 그다음에 세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된대? 그럼 어떻게 돼? 1, 3, 5 이렇게 뽑는 거잖아. 그다음 2 뽑으면 4, 6. 맞아? 그럼 제일 마지막이 뭐겠어? 2n-4, 2n 빼기 2, 2n 이렇게 뽑는 경우밖에 없지. 요게 몇 가지일까? 잘 봐봐, 몇 가지일까? 2n 마이너스 3. 그렇지, 맨 앞에 있는 숫자만 보면 되지. 맞아? 이게 2n-4개죠. 몇 가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은 얘분의 얘가 답이에요. 얘분의 얘가 답이니까 6분의 1에 2n에 2n 빼기 1, 2n 빼기 2분의 분자는 2n 빼기 4니까 자 2로 묶어 2n 빼기 4면 어떻게 되죠? 2n 빼기 4면 뭐 약분되나요? 약분되는 게 안 보이네요. 자 2로 하나 약분하면 요거 없어지죠. 그럼 2로 또 약분하고 3분의 1 남죠. 요 2 약분하면 이게 n-인데 요 2랑 요거랑 또 약분하면 여기 3분의 1이 남죠. 그럼 이게 분자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럼 얘는 약분한 거 빼고 남는 것만 써보면 n에 2n-1에 그 다음 뭐죠? N-1. 그렇죠. n에 2n-1에 n-1이죠. 그럼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걸 pn이라고 한다. 뭐 p3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럼 0이겠죠.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지워도 되나요? 아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학적 확률이랑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얘기했고, 요 확률 중에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세 번째죠. 무슨 확률? 확률의 정의 세 번째. 확률의 정의 세 번째. 야, 확률의 정의를 세 가지로 내리라고 하면 여기 얘기할 수 있어야죠.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수학적 확률이 지금까지 했던 거고, 통계적 확률 아까 4번 문제고. 이것도 수학적 확률이에요. 네, 지금 한 거 수학적 확률이죠. 그냥 수학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이 대부분이에요. 지원. 답이 뭐야? 자,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이 이제 세 번째인데, 이 기하학적 확률은 애들아 언제 쓰냐면, 여기 봐봐. 현주가 이렇게 있어요. 와, 저게 뭐야? 머리카락. 현주가 있는데, 이제 소영이가 화살을 쏠 거거든요. 그냥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은 반드시 현주 얼굴 중 어디 한 군데 맞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요 현주 코에 맞게 되는 확률. 이런 걸 구하래요. 이게 이제 기하학적 확률이죠. 왜냐면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자,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 요 표본 공간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얼굴 어디인가에 반드시 맞는다고 했잖아? 그럼 요게 이제 한 100만 헤르트 정도 될까요? 헥타르? 농담이고 100제곱미터 정도 되나? 어쨌든 요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고 요 사건에 이르는 영역, 그러니까 코의 영역의 넓이고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기하학적 확률을 언제 쓰냐면 셀 수 없는 경우, 셀 수 없는 경우의 확률을 구할 때 쓰는 게 바로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그럼 이제 그 셀 수 없는 경우들이 대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제 6번 문제가 있는 거죠. 6번 문제. 잘 봐. 여기 이제 정유면체가 있는데 반지름 길이가 1인 동전을 넣어서 이제 흔들었대요. 충분히 흔들었을 때 그 동전이 직선과 만나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이 동전의 중심이 어디에 떨어질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물론 박스에다 동전을 넣어서 막 흔들어서 멈추면 동전이 이렇게 똑바로 쓸 수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수히 작기 때문에. 이해했죠? 자, 그러면 밑면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밑면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나의 질문이 뭐냐면 동전의 중심이 떨어질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가 뭐가 될까요? 100. 자, 분모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자, 100일 것 같죠? 아니요. 그럼 뭐일 것 같아요? 자, 64가 된다는 거 이해해요? 네? 왜냐면 우리가 동전의 중심이 여기쯤 떨어지면 옆면에 부닥쳐 있으니까 옆면에 가로막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 말 이해해? 이거 니네 학교 나왔다며 중앙고에. 이 문제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동전의 중심을, 그러니까 동전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막 흔들어서 멈췄는데 완전히 눕혀져 있는 경우만을 생각하자고. 그럼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여기 넘어설 수가 없잖아. 여기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일단 떨어질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는 여기 점선을 제외하고 요 점선 안쪽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밖에 안 돼요. 반지름 길이 1이니까. 아, 중심. 동전의 중심이 떨어질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는 바로 여기밖에 안 돼요. 이해했어요? 소영이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가 지금 얼마냐면 64예요. 여기가 지금 1이고 1이니까 여기가 다 빼주면은 여기가 8이 64잖아. 그래서 이게 64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줄과 만나야 된다며. 이 직선과 만나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또 만나게 되려면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 안에? 이해하냐?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됐어? 여기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여기 안에 동전의 중심이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럴 때만 만날 수 있잖아. 요 선과. 아, 이해했어? 그럼 얘는 넓이가 얼마게? 여기 한 변의 1이었잖아. 여기 8이지. 맞아? 그럼 2 곱하기 8. 그럼 요 사각형 16이니? 네. 여기도 16이니? 근데 겹치는 부분이 얼마야? 4니? 그래서 32에서 4를 빼주면 되니? 네. 그럼 얼마니? 28이니? 네. 그래서 64분의 28. 그래서 4로 약분해주면 16분의 7.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중심이 요 벽면이 있기 때문에 끝에는 떨어질 수가 없으므로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가 64고 요 빨간 네모 박스 친 여기 부분에 떨어져야 돼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그래야지만 직선과 만날 수 있어요. 여기 못 떨어진다는 얘기야, 여기는. 이해했죠? 네. 그래서 답이 16분의 7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없는 경우에 확률을 구할 때 쓰는 것이 바로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그럼 또 셀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7번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7번. 그럼 문제를 읽어봐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얘도 모의고사에 종종 나옵니다. 7번. 네. 셀 수 없잖아요, 시간을. 자, 이런 걸 이제 계산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윤상이랑 나랑 이런 이제 약속을 한 거지. 12시부터 13시까지 해서 P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10분까지만 기다리기로 할 때 만날 확률을 구하라. 이거 계산할 수 있으면 내가 만나러 갈지 말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나 같으면 이제 안 나가겠다 이거죠. 애초부터 이런 약속을 하면. 자, 무슨 말이냐면 A, B 두 사람이 있는데 각각이 몇 시에 도착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A가 12시 X분에 도착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B가 12시 Y분에 도착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X분이랑 Y분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60분까지만 기다릴 수 있다며요. 됐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가 바로 여기예요. 그 다음에 기다려봤자 10분까지만 기다리자며. 그럼 얘네들의 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10분 이내로 되도록 하는 요 확률을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리고 여기 프린트에 있는 건 다 기본형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영역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자, 이거 x, y야. 그럼 12시 x분, 그러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영역이 0부터 60이고 y도 0부터 60이지. 얘를 밑에 거 계산해 보면 x 빼기 y가 10보단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0보단 크거나 같잖아. 그럼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x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거나 y는
x-10보다 크거나 같거나. 요 두 가지 경우지. 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볼게. 요거랑 여기죠, 지금. 여기가 지금 10이고 얘는 50이고. 그림이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얘가 10이고 얘도 50이죠. 이해했어요? 그럼 일단은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라고 하는 건 요 정사각형의 면적을 말하죠.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올 게 3600이고 자 분자에 들어올 거는 뭐냐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고 요거보다 위쪽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전체에서 여기 삼각형 두 개를 빼주면 되잖아.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1에 50 곱하기 50이니까 2500이 2분의 1이죠. 여기도 2500이 2분의 1이죠. 둘이 더하니까 2500이죠. 2500을 빼주려면 그러니까 1100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할 답이라고. 그래서 답은 36분의 11이야.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2분의 1을 넘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정리해보세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부모님께 뭐 여러분들이 해드릴 수 있는 거의 최고는 사실 성적과 편지죠. 편지. 여러분들 돈을 버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표가 제일 싫은. 성적표는 근데 이제 숨겨놔야 되니까 편지라도 하나 써드리는 게 엄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엄마 이제 펑펑 우실 겁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10번 문제도 이제 기하학적 확률인데 그러니까 10번 11번 둘 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지금 길이가 A인 선분위에 임의로 잡은 두 점 PQ에 대해서 라고 해놨는데 첫 번째는 여기가 A, B라고 했을 때 PQ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AP랑 PQ랑 QB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래요. 그래서 내가 얘를 모르니까 얘를 우리가 X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요 길이를 모르니까 한번 Y라고 잡아볼게요. 이게 첫 번째 경우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했니? 근데 X랑 Y는 전체 길이가 A니까 일단 될 수 있는 게 0부터 A예요. 0부터 A 사이 어느 값을 다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세 변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AP의 길이가 지금 뭐가 되냐면 X고 자 PQ 길이가 지금 뭐냐면 Y 빼기 X죠. 그 다음에 QB 길이는 지금 뭐냐면 A 빼기 Y예요. 요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라며.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이용할 거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지?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개의 합보다 작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고. 그럼 여기서 가장 긴 변이 역시 모르잖아 뭔지? 그럼 얘가 가장 긴 변인 경우 그럼 얘는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얼마야? A-X지. 네.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는 얘가 가장 긴 변이 되는 경우 그럼 Y 빼기 X가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작아야 된대. A 더하기 X 빼기 Y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했어요? 자, 세 번째 경우는 얘가 가장 긴 변이 되는 경우 얘네들이 합보다 작아야 되니까 Y보다 작아야죠. 그럼 이 영역을 찾아야 돼요. 알겠어요? 얘를 일단 식을 좀 정리해보면 얘는 X가 2분의 A보다 큰 거고 내가 Y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얘는 2Y지 넘기면 2X 플러스 A지 그러니까 Y가 X 플러스 2분의 A보다 작아야 돼요. 얘는 Y가 어떻게 되죠? 2분의 A보다 커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 이번에 AQ, QP, PB래. 그럼 AQ, QP, PB라고 하는 거는 AQ, PB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든? 근데 얘가 지금 Y라고 했잖아. 얘가 지금 X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이때는 AQ의 길이가 Y고 QP 길이가 지금 뭐가 되냐면 X 빼기 Y고 PB 길이가 지금 뭐냐면 A 빼기 X죠. 요 세 경우에 대해서 이 작업을 또 거쳐줘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얘면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작아야 된다며? A-Y보다 작다. 두 번째, 얘가 만약에 가장 긴 변의 길이라면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작다. 이해했어요? 네. 세 번째 경우는 얘가 만약 가장 긴 변의 길이라면 나머지 두 개 합보다 작다. 얘를 이제 또 그려줘야죠. 그럼 얘는 Y가 어떻게 되죠? Y가 2분의 A보다 작다죠? Y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싶은 거죠? Y는 어떻게 되죠? X-2분의 A보다 커야죠. 이때는 X밖에 없으니까 X로 정리해줘야겠네요. 2분의 A보다 크다. 그럼 얘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야 돼.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가 X고 얘가 Y고 여기가 A라고 생각해봐. 그럼 2분의 A가 지금 필요로 하네요. 맞습니까? 얘도 2분의 A를 필요로 하네요. 여기가 A고 됐어? 그럼 첫 번째 거 생각해보면 2분의 A보다 X가 크대. 그럼 이거 오른쪽. 됐어? 얘는 X 플러스 2분의 A니까 어디야? 요걸 지나지. 맞아? 요거보다 아래쪽. 됐어?
y는 2분의 2보다 크다. 요 위쪽. 됐어? 요거 틀린 것 같아. x가 2분의 2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보다 왼쪽. 그다음 요거보다 위쪽, 요거보다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에요. 이해했어요? 그다음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보면 2분의 2보다 크다. y는 2분의 2보다 작다. y는 x-2분의 1 요거잖아. 요거보다 위쪽. 여기를 말합니다. 그럼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가 요 정사각형이었는데 이 색칠된 두 부분은 4분의 1만큼이잖아. 그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네, 정리해 보세요. 이 전체가 a 제곱인데 요 두 개 합하면 요게 한 부분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전체분의 요 색칠된 부분이 4분의 1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정리해 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11번도 사실 말뜻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비퐁의 바늘이라고 알아? 뭐 그런 문제야. 비퐁의 바늘. 비퐁이라고 들어봤어? 퐁듀는 들어봤지? 퐁듀. 퐁듀 치즈. 사실 나도 비퐁이 누군지 잘 몰라. 어쨌든 그 비퐁의 바늘에 관련된 문제인데 평평한 바닥 위에 간격이 2a인 평행선들이 그려져 있대. 그림 일단 그려볼게요. 그냥 알려줄 거예요. 그냥 얘가 지금 2a예요. 어려워서. 그 다음 길이가 2l인 가늘고 고든 철사를 임의의 바닥 위에 떨어뜨렸을 때 이 평행선 어떤 거와 만나게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되게 애매하죠. 만나게 된다? 만나게 된다는 걸 대체 뭐라고 봐야 될까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것도 사실은 그 논술 정도의 수준의 문제예요. 이화여대 논술에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익혀야 돼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냥 풀으라고 하면 못 풀 것 같고요. 자,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가늘고 고든 철사의 중심이 있잖아요. 이 중심에서 이 평행선 중에 가까운 거리까지의 거리를, 가까운 선까지의 거리를 y라고 잡을게요. 자, 내 말 이해했나요? 다시 가늘고 고든 철사의 중심에서 가까운 평행선까지의 거리를 y로 잡았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L, 이게 지금 전체가 2l이니까 요 중심까지 거리는 l이죠. 그럼 내가 이 지금 평행선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도 l이잖아요, 지금. 이 평행선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 각도를 알았을 때 l 곱하기 코사인 x를 하면 요 길이가 나오죠.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 l 곱하기 요 사이각을 모르니까 x라고 놔볼게요. x라고 놨을 때 요 길이는 l 코사인 x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선에서 가까운 평행선까지 거리가 이거잖아? y잖아? 그럼 여기 길이는 l 코사인 x잖아? 그럼 y가 l 코사인 x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같아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거죠. 내 말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미지수를 임의대로 두 개나 잡았거든요? 이 두 개가 가진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철사의 중심에서 가까운 평행선까지의 거리. 이해했어? 이걸 y라고 잡은 거고, 그 다음 x를 뭐로 잡은 거냐면 이 지금 평행선의 수직인 직선과 평행선의 수직인 직선 있죠? 수직인 직선과 그 다음에 철사가 이루는 각, 이렇게 쓸까요? 이루는 각. 그럼 여기가 지금 x인데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지금. 맞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그 y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가까운 평행선까지 거리니까 0부터 a죠. 그럼 이제 내가 이 기하학 정의를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면,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가질 수 있고 y는 0부터 a까지 가질 수 있으므로 일어날 수 있는 전 영역의 크기는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갈 게 뭐가 되냐면 파이 곱하기 a니까 분모 들어갈 건 파이 a예요. 그럼 분자는 l 코사인 x보다 y가 작거나 같아야 된다며. 2분의 파이 코마 0을 지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코마 0을 지나니까 이런 그림이지. 맞아? 이게 l 코사인 x잖아, 지금. 이해했어? y가 더 작거나 같으려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l 코사인 x를 적분한 거에 몇 배예요? 2배죠? l은 앞으로 나가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를 적분한 건 1이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 보면 파이 a분의 2l이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네, 정리해 보세요. 어렵죠? 이해가. 이게 기하학적 확률의 끝판왕이에요. 네. 저거 y랑 l 코사인 관계식이에요. 자, 요 중심에서 가까운 평행선까지의 거리를 y라고 놨어. 그럼 이 철사가 이 평행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궁금한 건데 여기 수직하게 내렸으면 이 길이가 l 코사인 x잖아. 그러니까 이 y가 l 코사인 x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철사와 만나겠지. 네? y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만날 거 아니야. y가 지금 의미하는 게 얘라고. 중심에서 가까운 평행선까지의 거리. 요 경우는 지금 안 만나잖아. 이 철사가 지금 얘랑 만나지 않잖아. 저게 y가 걔보다 큰 경우가. 그렇지. 이건 안 만나는 경우를 그려놓은 거고 얘가 만나는 경우를 그려놓은 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y라고. 그러니까 y가 l 코사인 x보단 작거나 같아야지만 만날 수 있잖아. 정리해봐. 한 10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y가. 아니, 요 중심에서 가까운 평행선까지의 거리를 y라고 잡았다고. 네. 그럼 여기 이 철사가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궁금한데 요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요 길이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y랑 요 길이를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길이를 알아요. 어? 그래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얘를 y라고 잡았을 때 이게 만약에 여기가 더 여기 길이를 구해봤더니 그러니까 얘가 만나도록 하려면 여기 지금 철사와 수직한 놈의 거리가 궁금한 거잖아.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요걸 y라고 잡았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y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만날 수 있잖아. 준다? 네. 이번엔 덧셈 정리랑 곱셈 정리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내용은 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는 A가 일어날 확률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잖아. 근데 이 경우에서도 만약에 P 교비가 0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A와 B가 무슨 사건? 배반. A와 B가 배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반일 때는 그냥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된다예요. 이게 덧셈 정리예요.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뭐가 있냐면 A가 일어날 확률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뭐가 되죠? 더하면? 1. 항상 1이죠. 그래서 A가 일어나지 않을 요 6건의 확률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덧셈 정리예요.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로부터 우리가 발전하는 게 이제 곱셈 정리거든요. 이 곱셈 정리를 하면서 또 뭐가 나오게 되냐면 조건 방률이 나오게 되죠. 그럼 조건 방률은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조건 방률은 뭐가 달라지는 거죠? 원래 확률을 계산할 때랑 분모에 있는 게 달라지잖아. 그럼 뭐가 달라진다고 보는 거죠? 전제 조건. 전 사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 사건이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 그랬지. 예를 들어 내가 표를 그려서 얘기해 주지 않았어? A반, B반, 뭐 남학생, 여학생이 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10명이고 15명이고 20명이고 뭐 5명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내가 원래는 요 어떤 학교에서 A반 학생이면서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얘가 일단은 30명이고 얘가 20명이니까 A반 학생이면서 남학생일 확률을 구할 때는 전체 경우의 수를 50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A반 학생이면서 남학생일 확률이니까 50분의 10, 답은 5분의 1이거든. 얘는 뭘 구한 거냐면 A반 학생이면서 남학생일 확률인 얘를 구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어떤 한 학생을 뽑았더니 그 학생이 A반 학생이었을 때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A반 학생이었을 때니까 분모가 지금 25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25분의 뭐가 되냐면 15로 바뀌는 거죠. 얘는 지금 답이 5분의 2잖아요. 오래 갖고 나면. 얘는 지금 뭘 계산한 거냐면 A반 학생이었을 때 남학생일 확률인 얘를 계산한 거예요. 그럼 이 입장에서 잘 보면 부모 분자를 요 식에서 부모 분자를 50으로 나눴다고 생각해봐. 그럼 50분의 25분의 50분의 10이지. 50분의 25란 A가 일어날 확률을 말한 거고요. 50분의 10이란 A 교 M을 말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건 방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온 거야. 알겠어? 그래서 조건 방률에서는 잘 봐. 이 조건 방률에서는 P, B바 A를 계산할 때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 교 B를 계산하면 된다. 이게 바로 조건 방률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50에서 25로. 됐어요? 저기 한 번만.
뭘 한 번만 더 해줘. 저 밑줄 개똥 그 여기 분모 문제를 50으로 나눠주라고. 그럼 50분의 25가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네. PA잖아. 네. 50분의 10이 위에 서 있잖아. 요거라고. 그걸 집어넣은 거라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알겠어? 그래서 결론이 P, B 바이는 이렇게 계산한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이에요. 조건부 확률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독립사건하고 그 다음 뭐가 있죠? 종속사건이랑 그 다음 세 번째는 배반사건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언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독립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랬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이때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 근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어렵다 그랬어. 그럼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냐면 A교 B를 계산할 때 PA 곱하기 PB로 계산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거 방금 어떻게 읽었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했죠. 얘는 우리가 위에 있는 정의에 따라서 PA분의 PA교 B로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뭐랑 같은 거야? A랑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A랑 B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이해했어? 그럼 이게 또 성립하잖아? 그래서 위의식이 나온 거야. 알겠어? 그래서 독립이면 여기 별표 친 얘랑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종속이라고 하는 거 독립과 어떻게 되는 말?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다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독립과 종속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배반이면 종속이요, 독립이요? 배반이면 종속이요, 독립이요? 자, 배반이면 무조건 종속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배반이면 A교 B가 0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A와 B가 공집합이라는 뜻이거든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A라는 사건에 B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배반이면 곧 종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독립과 종속이고 배반이면 종속이다. 요게 여기 안에 들어간다. 라는 것까지 꼭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면 A와 B 여집합도 독립일까 아닐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자, 내 질문이 뭐냐면 A와 B가 만약에 독립이면 A와 B 여집합도 독립일까요? 네. 독립이에요. 왜냐면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자체가 마찬가지로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에요.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도 마찬가지로 독립이에요. 얘를 하나만 증명을 해볼게요. 어떤 거 증명하고 싶어요? 1번, 2번, 3번 중에. 3번. 그렇죠.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 3번 해달래요. 자, A와 B가 독립이면 일단 독립이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독립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고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얘가 이렇게도 쓸 수 있느냐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했어요? 자, 그럼 얘를 잘 보면 얘는 A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죠.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죠. 그럼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빼도 되죠. 맞아요? 그럼 A 합 B는 또 뭐라 쓸 수 있었죠? A랑 B를 더해서 교집합을 빼준 걸로 쓸 수 있었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얘는 1 빼기 PA고 그 다음에 빼기 PB고 맞아요? 그 다음 얘는 또 플러스 PA교비잖아요? 근데 PA교비는 독립이었으니까 얘를 만족시키잖아요? 그럼 PA 곱하기 PB죠. 얘가 인수분해 가능하죠. 네. 1 빼기 PA랑 1 빼기 PB로. 네. 맞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PA 여집합, PB 여집합 이게 쓴 거죠.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면 이 여집합들도 서로 독립이다. 뭐 얘네들도 독립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필요한 거 좀 적어볼래요? 이 증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독립과 종속과 배반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그 독립일 때 어떤 걸 만족시키는지 종속일 때 어떤 걸 만족시키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조건부 확률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죠. 예, 수능에서는 조건부 확률이 나올 겁니다. 다음 시험 봅니다. 지워도 되죠? 빨리 할 게 많아요, 얘들아. 마음이 급해요, 선생님. 와, 할게 한 장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문제도 풀어야 되고. 네, 이거 또 시험 봐요? 뭘요? 이거 나중에 시험 보겠죠. 다 배우면. 공안 배운 것도 다 까먹었잖아요. 맞아요. 벡터. 편만 벡터는 얼마 전에 했잖아요. 아니, 공안 벡터요? 네, 공감 벡터. 잘났습니다. 잘났어요. 까먹은 것도 참 아니, 잘하네요. 그래도 요즘 물리에서 배워요. 물리에서 배우는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뭘. 재문자 운동과 압력의 관계? 방정식, PV는 NRT. 이상기 대방정식. 그렇죠. PV는 NRT. 근데 약간 그건 좀 괜찮아요. 물리는 되게 재미난 과목인 것 같아요. 연력학이죠. thermal. 갑자기 말하려고 하니까 말을 못하겠다. thermal. 열역학. thermal 뭐지? thermal physics인가? 우리나라 사람은 굳이 영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대학 가면 어차피 다 영어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원서로 공부해야 되는데 뭘. 와, 그것도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수학인데요. 대학교가 되는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영어예요. 예. 영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교 되는 순간부터 영어가 이제 발목을 잡으면 가망이 없죠. 걔 미래는. 왜냐면 여러분들 입사를 하기 위해서도 영어 시험에 점수가 필요하고요. 요즘은 졸업을 하려고 해도 영어 시험 점수가 필요하고요. 토익. 근데 토익, 토플, 뭐 탭스, 뭐 기타 등등 해외 연수를 가서 뭐 유학을 가고 싶어도 IELTS라는 또 영어 시험 점수가 또 필요하고요. 와, 굉장히 많이 영어가 쓰여요. 그 영어 시험도 좀 너무 많아서 나는 개인적으로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 기관에서 보지 말고 그냥 하나로 딱 통합. 응? 그 비싸. 영어 시험 보는 것도 비싸. 그래서 심지어 그 영어 시험 보는 비용이 없는 학생들은 정부에서 지원도 받잖아. 그것도 웃겨. 이상해. 이상한 나라야. 이가 상했으면 이제 이상하네. 치과를 가야 하는. 이상한 나라야. 그럼 문재인 씨가 치과부터 가야겠네요. 치과 가도 안 고치니 불치병이야. 자, 그럼 문제를 몇 개 볼 건데 그 14번 문제를 먼저 볼까요? 14번 문제 보시면 요게 이제 사실은 베이지 정리죠. 베이지 정리요? 네. 이 베이지 정리가 사실은 뭐냐면 이 조건 방울의 일반화된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수특 독서에 나오잖아. 네. 베이지 정리. 조건 방울의 일반화된 정리인데 나와 베이지 정리. 봐봐. 5의 1의 꼴로 모자를 잃어버리고 오는 K군이 있대요. 혼나야죠, 엄마한테. 그럼 세 친구의 집을 차례로 방문을 하는데 모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좀 멋있게 쓰려면 일단 멋있게 쓰지 말아볼게.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좀 이쁘게 서술형으로 쓰려면 그 학생이 모자를 잃어버릴 사건을 우리가 뭐 E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내가 E라는 요 확률은 모자를 A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모자를 B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모자를 C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식을 만든 거죠. 그럼 얘는 모자를 A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이 지금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처음에 A 집부터 방문하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사실 또 어떻게 이쁘게 쓸 수도 있냐면 모자를 A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모자를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모자를 A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A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곱해야죠. 그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려면.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어렵게 쓴 거예요. 어렵게.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안 써도 되고 그냥 딱 보고 바로 쓰면 돼. 모자를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A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A에서 먼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잖아. 않아야 되니까 5분의 4, 그럼 B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5분의 1. 그 다음 A와 B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C에서 잃어버려야 되니까 5분의 1. 이해했어요? 그럼 이게 전체를 다 더한 게 모자를 잃어버렸을 확률이에요. 알겠어? 근데 이렇게 써줄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분의 뭐 구하라고 하는 거야? 세모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61분의 20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저 그 뭐지 5분의 1 음. 말고, 그러니까 A에서 잃어버리고 나머지에서 안 잃어버릴 확률을 곱하는 건 아니에요. 모자가 이미 없는데 어떻게 안 잃어버릴 확률이 있어요? 안 잃어버릴 확률이 1이죠. 그냥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뒤에는 그 뒤에 건 무조건 1이잖아요. 차례로 방문한다고 했으니까. 1이에요? 왜요? 모자가 이미 잃어버리지 않는 거네. 잃어버리지 않는 거잖아. 네. 잃어버렸을 확률이 5분의 1로 나왔으니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죠, 그거는. 자, 넘겨볼게요. 지워도 되죠? 네. 그 다음에 15번은 되게 많이 했는데. 15번은 감별사는 수컷 중에서 2%는 암컷으로. 어떤 감별사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실제로 수컷, 그다음에 실제로 암컷 이렇게 써볼까요? 그 다음에 수컷으로 판정, 그 다음 암컷으로 판정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 이 암컷 중에 3%는 수컷으로 잘못 판정한다고 한다. 어느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 중에서 수컷이 40%, 암컷이 60%래. 그럼 여기가 0.4잖아? 얘가 0.6이잖아? 전체를 1로 본다면? 이해냐? 내 말 이해하니? 그럼 그 중에서 2%는 암컷으로 판정한대. 수컷 중에서 2%는 암컷으로 판정하니까 0.4 곱하기 뭐야? 0.02지. 그럼 얘는 0.4 곱하기 뭐야? 0.98이지. 실제로 암컷 중에서는 3%를 수컷으로 잘못 판정한대. 0.6 곱하기 0.03이지. 0.6 곱하기 0.97이고. 이해했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감별사가 수컷으로 판정한 병아리가 실제로 암컷일 확률을 구하래. 수컷으로 판정할 병아리라고 하는 건 얘잖아. 얘를 동그라미, 얘를 네모라고 해볼까? 그럼 동그라미 플러스 네모분의 조금 확률을 구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암컷일 확률, 네모. 얘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요. 얘 더하기 얘분의 얘.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205분의 9가 나옵니다.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16번도 비슷한 문제고요. 17번, 18번, 19번 다 조건방률이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 다 조건방률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는 확률이 사실 이거예요. 독립시행의 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뭐 1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6분의 1이었잖아.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주사위를 4번 던졌어. 주사위를 4번 던졌는데 한 번만 1의 눈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이런 걸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 이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첫 번째 1의 눈이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 나오지 않고. 두 번째 1의 눈이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만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만 1의 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1의 눈이 나오게 되는 확률은 6분의 1이고 나머지는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6분의 5의 세제곱이죠. 다 똑같아요. 이해했어?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자는 거냐면 4번 중에 한 번만 1의 눈이 나온다. 나오게 되는 확률이 6분의 1, 나오게 되지 않는 확률이 6분의 5.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n번 중에 r번 일어난다. 일어난 확률을 p, 일어나지 않은 확률을 q라고 쓰면 이 p 플러스 q는 항상 1이면서 n번 중에 r번 일어난 확률을 구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항분포에서 나와요. 알겠어요? 이항분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20번까지 일단 모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